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하나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1인 1표제 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 각 신문 주요 사설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뷰리핑 2부에서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이 관련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겨레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 전담 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 경향신문 2심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두 신문 모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또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재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만은 이와 관련한 사설이 있었는데 보수 언론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수백 수천 하청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중앙일보 노사협상 혼란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 동아일보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교섭 상황은 막아야. 한겨레도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는데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한겨레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 한국일보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 새 신문들의 이 논조가 스펙트럼처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소개하는 민주당의 1인 1표제에 대한 사설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정청래 룰 내분 정당 민주주의 전국 정당 퇴행 우려 세계야. 중앙일보 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 두 매체는 진보 매체와 보수 매체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양쪽 다 1인 1표제에 비판적인 사설입니다. 네,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인 1표제 이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먼저 이 진행 관련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9일, 20일 민주당에서 전당원 대상 당헌 당규 개정 방향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대의원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지금 현재는 1대 17.5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을 똑같이 1인 1표 똑같이 1인 1표하고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의 주요 안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고 80% 넘는 찬성을 얻었다고 지도부가 21일 금요일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은 어제 24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최고위원회의, 24일 월요일 당무위원회, 그리고 28일 금요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안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일주일 늦췄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중앙위원회 그 개최 일정을 일주일 늦춘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꽤 있었던 거죠. 반대 목소리가 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늦추게 됐고, 이제 조금 이제 논의 과정을 조금 더 갖기로 한 거죠. 이게 지금 당무위원회, 그 중앙위원회 이렇게 이제 얘기되니까 이제 정당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까봐 이게 민주당 구조를 보면 최고위원회, 조직도에 보면 최고위원회, 그 위에 당대표 위에 그 다음 당무위원회가 있고, 당무위원회는 주로 당 주요 책임자와 핵심 당직자 등 한 100명이야. 그리고 당무위원회를 거치면 중앙위원회는 800명 이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앙위원회 위에는 전국 당원대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결정이 다 내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도부는 의결을 연기했지만 이것을 이게 철회까지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민주당의 1인 1표제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주요 내용은 어저께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광역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상무위원회 투표였던 것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지선을 앞두고 이제 그런 포인트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번에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했고 그리고 점점 이 정권 교체 과정이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리당원 당원 주권 시대가 되고 있는 흐름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정청래 당대표 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변해왔던 거고요. 그렇죠. 옛날에 60대 1이었던 걸 지금 20대 1로 바꿔놓은 상황이었고 지금 그거를 이제 완전 1대 1로 바꾸자라는 이제 흐름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점으로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된 것인데 그로 인한 위험 포인트, 우려 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동이 걸렸고 그것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저는 사실 험지의 여성의 청년이거든요. 정말 소수를 모두 대변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권리당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권리당원 1대1로 되었을 경우에 갑자기 어떤 세력 요즘에 뭐 통일교 세력들 뭐 국힘에 이제 들어온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세력이 한 1,000명 정도 확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힘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우려점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지역위원회 같은 게 움직일 때 저희 독립운동 하듯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몇몇의 소수 인원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장이 그 지역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뭐 거기에 우리 상무위원들 뭐 중앙위원들이 막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또 그럴 때는 이제 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패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고 후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권리 당원들이 우리 국회의원 정도도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라 이제 지역, 지방 아니면 나머지 다른 후보들까지 다 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제는. 그리고 언론도 너무 발달했다. 그게 굉장히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꽤 크기 때문에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느 정도 좀 대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힘도 이번에 70%까지 권리당원 비율을 올렸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1표로 되는 과정, 권리당원 100% 투표 과정 안건이 아예 취소되기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그 완충 장치 그리고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뉴스로는 어제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게 당무위 앞서 열렸죠.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발언했는데요. 그러니까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이 전제를 달았습니다.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이게 과소대표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십 년간 운영해온 제도를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요. 권리당원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거 지적하면서요.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방식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의도 좀 퇴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16.8% 이게 지금 당원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많죠. 약간 이제 허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온라인 투표로 하긴 하지만 이게 투표율이 늘기는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뭐 그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인 1표제의 그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게 워낙 갑자기 확 이렇게 됐잖아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 그거 하고 이게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확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 발의부터 결정까지 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내는 것처럼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또 절차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그 국민 주권 정부였고 그 전에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논의는 뭐 좀 지속됐다. 계속 그게 당원의
꾸민 것으로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 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다 이게 공약 같이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이 절차상 너무 급했던 거는 맞지만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급했던 것인가에 논의는 그 대해서는 전부터 쭉 있었다. 네,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어제 이제 논술위원실에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잠깐 논의가 됐어요. 이걸 사설로 써야 네.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거는 이제 얘가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1인 1표제하고 이거는 큰 흐름이다. 큰 흐름인 것은 사실이고 다만 지금 이제 진행 과정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이제 일부 신문에 사설을 쓴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자라고 해서 일단 다루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것도 약간 프레임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하고 친 이재명 이걸 대립구도로 해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밀어붙이고 친 이재명 쪽에서 이거를 약간 막아선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이제 내년 전당대회에 이제 일종의 전초전 같은 거다. 초기에 이런 기사가 일부 나왔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어제 저도 전화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뉴스에서는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친명하고 비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뭐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서요. 다만 이제 당권하고 비당권 구도로 변화하는 조짐으로는 보인다. 그러니까 당권을 주도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의 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당대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그래서 공약사항을 밀고 가는 과정에서 당권을 갖고 있지 않은 쪽, 비당권 쪽에서 비판적 목소리 내는 거 이렇게 봐야 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반이고. 내란 청산 지금 큰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사실 큰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곧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권과 비당권으로 이렇게 좀 갈리는 것은 뭐 일종의 어떤 공식처럼 관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비판적인 의견 그룹 있어야 당권을 가진 지도부도 실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어쨌거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어떻다는 걸 떠나서 그 비판 자체는 어찌 보면 받아들일만 했고 그래서도 이번에 절차가 좀 연기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친명 비명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희 민주당 외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면은 비평하시는 분들이 친명 반명으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이제 내부에 있는 자로서는. 왜냐면은 사실 저희 뭐 중앙위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좀 더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정말 전자 투표도 가능해지고 정말 그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도 많아지고 비판 능력도 높아지고 그런 데서 오는 우리 새로운 시도인 거거든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론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이 뭐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던 것 같다라는 이 오해는 좀 불식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소대표 문제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었던 건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던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친명 비명 프레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도 이게 보면 이게 친명 비명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가라고 했는데 기사를 보면 이게 왜 친명 비명이라면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현주 강덕구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분들이 친명을 대표하거나 친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경남하고 부산혁신회의가 각각 논평을 내고 여기에 이제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친명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기보다는 경남 부산 영남 쪽에서는 이런 제도가 되면 우려와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게 이제 좀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낸 거지
여기에다가 더민주 경남하고 부산 혁신회의를 가지고 친명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한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판단이었던 거죠. 네. 기자들이 쓰기에는 아주 간편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강북구 의원도 그렇고 말씀하신 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딱 친명 이렇게 분류하고 네.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경남하고 부산 정체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여기서 네. 반대할 그리고 때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인 경우가 이 우려점이 더 있거든요. 지금 현재 권위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과소대표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원의 대부분이 이제 호남 쪽에 있는데 이제 영남 쪽은 굉장히 과소대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되게 이게 섹시한 문구를 뽑잖아요, 기자님들이. 그것을 해서 더 클릭수도 높아지고 아까 그런 자기 그 PR 같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건 이제는 이 개파 정치, 그리고 정치 이런 개파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공당으로서 가야 할 길이 정말 하다못해 국힘도 지금 70%를 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제도화 됐으면 좋겠지. 이거를 막 친명이다, 비명이다, 아니면 지금 뭐 친정청래 대표의 문제다, 뭐 재집권을 위한 준비다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청래 대표님과 그 나머지 의원님들도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는 거거든요.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평가받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 이거는 전적으로 국민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은 그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대표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의제의 그런 새로운 도전인데 한번 응원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과 강덕구 의원은 오늘 이제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 반대하는 게 아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하게 아닌데도 이걸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네, 이걸 마치 친명이다, 아니면 비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혁신회의가 지금 무조건 친명입니까? 혁신회의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라고 뭐 이제 3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색깔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합리적인 얘기, 국민의 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 뉴스 브리핑이라도 제대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강성 당원을 모집해서, 또는 이제 방금 아까 하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쪽에서 이제 노리고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과연 있기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전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과거보다는 이제 당 가입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들. 왜냐면 예를 들어 통일교가 한 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 주소지나 이런 것들의 조작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안전 장치를 만든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데에서 대표성을 띌 수 있게 좀 가중치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제안들이 있지 않을까, 다른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뭐 우리가 비례대표를 만드는 것도 소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국민과 시민들에게 이런 1인 1표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 당원 주권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대의를 위해서 뭔가 좋은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지를 우린 인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정치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1인 1표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남은 이제 굉장히 그 당원이 적잖아요. 네. 수도권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을 테고 호남도 꽤 많고, 그런데 사실은 원래 민주당이 계속 추구했던 게 전국 정당이었잖아요. 네. DJ부터 추구했던 게 전국 정당이고, 그게 사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구축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이제
확장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반대론 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호남하고 수도권 쪽이 이제 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이게 전국 정당에서 오히려 역행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당의 결정들이 이렇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강경한 쪽의 결정으로 점점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말 잘 된 지역은 정말 한 200명에 한 명씩 이제 대표를 뽑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대의원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 과연 그렇게 진짜 이 당원들을 대표한 대의원인지 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네, 예. 저는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대의원들의 선택이 정말 당원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점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렇다면 오히려 당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당을 부활시켜라. 진짜 그 얘기 많이 풀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 풀뿌리를 하려면 저희는 모일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공론화해서 당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같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전국 정당화 하자라는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습니다. 어저께 박주민 의원 잠깐 네. 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당내 기류가 이게 1인 1표제를 반대하진 않고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제 큰 흐름이 네. 그 전반적인 방향이 그쪽이나 그렇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이 이제 영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조금 그 당원수가 적은 곳에서 이제 소외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 그 얘기가 오히려 이제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보다 그 목소리가 더 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구당 부활했으면 좋겠다. 특히 원외위원장들은 어디 모일 데가 없고 이게 지금 기초의원들은 그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지방, 공식 의원이기 때문에 네. 기초의원들은 모을 수 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은 모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기초의원들이 그 사무실을 마련하면 거기에 원외위원장이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약간 그런 구조, 약간 좀 이게 기형적인 구조인데 지구당을 다시 부활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게 지구당을 없앤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또 정치 자금이 모이는 구조가 된다. 뭐 그래서 이제 없앴던 네. 거잖아요. 그 논의가 되면 이제 다시 퇴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떠세요? 과거에는 진짜 고무신 사주고 정말 그렇게 선물을 줘야지 뽑아주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우리를 향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와주길 바라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주는 정치인이 있길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의 운용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아까 어저께도 그 얘기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반영이 충분히 된다면 이 기회를 더 열어줘야 된다. 통로를 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다면 이 운영도 그리고 어느 정도 당에서 보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정치자금법은 더 엄격하게 하면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면 또 이게 부패 온상 그리고 청탁의 온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면 되죠.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뭐 분위기만 보자면 당일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것 그렇죠. 이게 원래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예, 윤석열 정부 때 그렇죠. 대통령실이 당대표 선거나 이제 당무에 개입하는 게 무슨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여겨졌지만 돌아보면 그거 자체가 탄핵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일과 대통령실과 자꾸 연계되는 것은 그 자체로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런 언급을 부분입니다. 피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제 외국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리고 당원이 되기가 너무 쉽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당원이 투표권을 갖는 것은 좀 민주당 같은 경우는 6개월 입당, 그러니까 입당한 지 6개월 돼야 되고 1년간 6회 이상 당비 납부. 그런데 네. 당비가 월
천원입니다. 1,000원이라서 이제 굉장히 낮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당비 대납 이 문제가 늘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의 그 자격 기준을 좀 높일 필요는 없나. 예를 들면 당비를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 당원 자격을 좀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성 당원이어야 한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름만 올려놓고 자기가 당원인지 네. 아닌지도 모르고 뭐 이런 네.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은 권리당원 투표 안 합니다. 안 하겠죠. 네, 예. 그거를 포인트를 잘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돈을 이렇게 기부금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 정치를 위해서 내가 참여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소외된다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좀 높은 것 같고 미국은 아예 없고 네. 뭐 심한 경우에는 그냥 그 저기 코커스 같은 것도 갔을 때 그냥 가서 당원 가입하고 곧바로 투표하고 이런 거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의 중간 정도 되는 셈인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어. 어쨌든 1인 1표제 논의가 그러면 결국은 12월 첫째 주에는 통과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지금 이제 수기를 조금 더 거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 당원에게 결정을 맡겨야 된다. 만약에 모든 당원들이 이걸 원한다면 통과되는 것이고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면 통과되지 않는 거죠. 당원들은 1인 1표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원들은 1인 1표를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당성이 이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걸 대리인으로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 반영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거기 그리고 또 소수자의 반영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청래 대표가 진짜 뭐랄까요? 자신의 의지로 관철하고 싶어하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예, 자신의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건 꼭 하고 싶다.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기도 예,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당대표 연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당대표 선거 보면은 대의원이나 이제 의원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지보다는 당원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본인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조금 더 매끄러웠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이렇게 잘 결합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에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타이타닉 침몰 사고로 숨진 승객의 금시계가 우리 돈 34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뉴욕 메이시 백화점 공동 소유주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의 회중시계 옛날 영화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동그란 시계들 있죠. 체인에 묶여있는. 이게 아내가 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두 부부는 67살, 63살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먼저 구명보트에 탔고 선원들은 나이든 남편에게도 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 있는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에 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도 남편 없이는 보트에 오르지 않겠다며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갑판에서 둘이 손을 잡고 있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밍크 코트를 그 배에 타고 있던 하녀에게 주면서 난 이제 이게 필요가 없으니 따뜻하게 있으라고 한 게 마지막 말이었고요. 아내가 이전에 선물한 회중시계는 이때 남편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델 묘지에 이들이 안치돼 있습니다. 부인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북대서양 물을 모아서 남편의 시신 옆에 있는 항아리에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뉴욕 브루클린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영화 타이타닉의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랜슬릿의 사랑보다 이들의 실제 사랑이 더 감명 깊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김한나 변호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셔야죠. 네. 아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떤 가치가 응? 더 중요하게 작동했는지 아직 그 상황에 처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겠죠. 사셔야죠. 이영감태가 미쳤나 이게 한평생 쏙썩이더니 빨리 안 타고 뭐야 그러겠죠. 저는 사실 대부분은. 신혼이라서 매우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하지 않나. 그래도 사셔야죠. 예, 타이타닉 주제가는 셀린 디옹의 My Heart Will Go On인데 그거는 못 부르겠네요. 예,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나 변호사님, 하영 기자 두 분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